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시간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음양오행으로 역사와 과학을 보다, 이제 음양오행과 우주일련이라는 이제 주제 내용입니다. 요새 현대를 사는 이제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좀 낯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이 요새 이제 과학과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음양오행 하면은 조금 이제 옛날에 그 조상들이 썼던 이제 뭐 캐캐묵은 과거의 이제 지식 아니냐, 또 미신 아니냐, 사주 같은 거하고 연결시켜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이 속에 제대로 된 어떤 그 진리와 또 우리가 이제 과거와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그렇게는 많이 이제 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양 이제 오행의 법칙. 이제 이거는 이 우주변화 원리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이 우리 그 동양 학문에 대해서 주역과 정역 이렇게 동양 철학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동양 학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이렇게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제 한동석 씨라는 분이 이제 지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제 이 광활한 대우주와 또 인간과 이제 우주와 역사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 또 우리 이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 뭐 이 종교의 이제 진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과연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각 종교가 유불선 기독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떠한 주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태어나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고 인간과 만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생멸을 하는가? 이제 음양오행의 법칙은 우주간의 모든 변화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큰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학, 의학, 과학, 법률, 정치, 사회학 그 모든 원리의 탐구도 여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참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는 한마디로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다. 이 우주가 지금 뭐 현대 우주론도 있지만 이 대우주가 변화하고 그 속에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모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되는 그 진리가 이제 우주변화 원리라는 거죠.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과거에 음양오행 원리 하면은 그것을 인체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의학이 되고 이제 땅의 원리에 적용이 되면은 풍수가 되는 거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운명을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사주 추명학,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음식도 한복도 뭐 그런 우리가 이제 지금 한류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류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 조상들, 우리 역사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쭉 내려왔던 그런 철학이 바로 이렇게 음양오행의 원리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쓰면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또 유용한 그런 학문이 또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도란, 뭐 도를 많이 들어보셨죠. 다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검도도 있고, 뭐 태권도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작은 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세계에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작은 도가 나온 이제 궁둥에 이제 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 이렇게 하늘의 도가 있고 땅의 도가 있고 또 인간이 가야 될 그런 이제 도가 있죠. 근데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제 이 공자는 이제 주요 계사 이제 상편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름 일량지위도다.
이제 한 번 음운동을 하고 한 번 양운동을 하는 것을 일러서 이제 도라고 한다. 이 뭐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우주 원리적으로 야 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운동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음과 양의 운동. 이제 우주는 전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있으면 고요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우주가 그런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를 해나가는 이제 우주 만물은 결국 음양 운동인데 그런 음양 운동을 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현상세계 이면에 그 본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작용, 우리 현상세계는 이렇게 이제 음양의 세계다. 음양의 세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한 번 음운동을 하고 한 번 양운동을 하게 하는 그 우주의 본체가 바로 도다.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 우주 변화는 음양운동인데 음양운동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잡아들이는 그 본체가 바로 도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오늘 얘기가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역은 이제 요 바뀔 역자잖아요. 주역 하면 잘 아시죠. 주역 또는 뭐 정역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바뀐다. 이제 변화한다. 그래서 변화의 철학이다. 변화 철학이다. 또는 역철학이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게 없는데 그 바뀌는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철학이 이제 변화 철학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change of book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화 철학이다. 변화의 책이다. 주역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역은 이제 주역과 정역을 막론하고 우리 한민족의 이렇게 9,000년 역사를 거쳐갖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우주의 신비를 탐구해왔던 그런 학문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역하면은 주나라의 이제 시대에 이렇게 완성된 보통 체계화된 이렇게 역이라 해서 이제 주역이라고 쓰지만은 그것은 비단 주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역 이전에도 역이 있었거든요. 주역 이후에도 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이제 그런 변화 철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역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걸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한나라 때 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사하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자의 근원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이제 설문해자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역이라는 글자를 이제 세 가지 유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월이 합친 글자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해와 달 이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낮과 밤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우주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지일월의 이러한 변화 운동이 아주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서 흘러가고 이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우주의 가장 대표적인 음양인 해와 달의 변화 이제 거기에서 모든 그 변화가 유래를 한다. 그래서 역이라는 글자를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도마뱀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걸 간단하게 하면은 머리하고 눈 그리고 이렇게 꼬리 해갖고 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도마뱀은 이렇게 이제 하루에 여러 번씩 바뀌잖아요. 주변 색깔에 따라서. 요새는 뭐 카멜레온을 생각하면 되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갖고 이렇게 이제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주 만물은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바뀌죠. 그런 이제 바뀌는 그 글자를 형상을 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렇게 일과 그 다음에 이제 깃발. 여기 이제 깃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이건 말물자 뭐 마라 이제 뭐 하지 마라 그런 이제 말물자인데 이제 원래 의미는 저기 깃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태양이 있고 이제 햇빛이 비치는데 여기 깃대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깃대가 바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깃발은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깃발이 이제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팔록팔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상을 따갖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전부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주의 만물은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원자의 모델을 이렇게 발견한 이제 닐스 보어라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음양의 이치를 갖고 있는 이 태극의 형상에서 이렇게 양성자와 전자, 중성자 이 모델을 연구를 이제 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극 마크를 이렇게 자기 집안의 가문에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다가 이렇게 새겨갖고 노벨상 받을 때도 이거를 이제 문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현대 이진법, 컴퓨터 원리의 그 근원이 이진법인데 그것을 처음에 이렇게 그걸 체계화하신 분이 라이프니츠 아니에요? 이제 그분도 이렇게 역경, 이 주역을 연구를 해갖고 주역의 64개 이것을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금 현대 이렇게 영과 이루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 첨단 문명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서양의 이 과학의 어떤 지금 근원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 영감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동양의 이 학문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은 이제 세 가지 큰 이제 법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변역의 원리. 이게 바뀔 변자, 뭐 바뀔 역자죠. 이게 모든 것을 바뀐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을 이제 요새 공부를 해봐갖고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휴대폰이 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딱딱한 휴대폰이 사실은 이게 고정되어 있고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양성자를 중심으로 밖에 전자가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는 어떤 존재든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도 제법무상이다,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비슷한 말이죠. 우주는 현상적인 모든 존재는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바뀌어나간다 계속.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부역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무턱대고 바뀌느냐. 이제 작년과 올해 봄을 따져보면은 같은 현상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은 다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뀌는 가운데 이 어떤 이 현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이면에 그 원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봄이 되면 항상 탄생하는 이치, 여름이 되면 성장하고 가을이 되면 성숙하는 이치. 그거는 바뀌는 가운데 바뀌지 않는 불변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바뀐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불변의 원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간지도. 이제 쉽고 간단한 도다 이거죠. 우주의 삼라만상이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 이 어떤 그 원리를 알고 나면은 우주의 원리는 쉽고 간단한 원리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이제 3대 이제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역 계사상 이제 주역에 10가지 이제 전을 써갖고 해설을 붙인 게 이제 공자가 붙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역에는 태극이 있다. 우리 태극기, 태극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는 태극이 있는데 태극이 시생 양이 이제 두 가지 모습을 이제 낳는데 양이라는 것은 이제 음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극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나눠지지 않은 존재예요. 이렇게 뭐 이제 이것이 이제 둘로 나누면은 양이가 되고 양이는 둘로 나누면은 이제 사상 4가지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상을 나누면 이제 8개가 되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게 우주만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1에서 태극 1에서 둘로 나눠지고 4수로 나눠지고 8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우주의 삼라만상이 벌어졌다. 이제 뭐 이렇게 야 거기서 우주가 뭐 벌어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주의 원리를 수로서 압축을 해갖고 이제 우주만물의 변화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갔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복희 8개 차소들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태극에서 이제 음양사상 8개 이제 우주만물이 벌어져 나왔다.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복희 8개 차소도 자, 태극은 음과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통일체예요. 통일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다. 그러면 부모님은 하나의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를 담고 있지만 부모님. 근데 이제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러면은 음양이죠. 그러니까 음양이 나누어지기 전 통일자리를 이게 태극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양으로 그다음에 음으로 두 개로 나눠지면은 음양으로 다 되는 거고 이제 음양이 각각 또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양, 이제 태양, 소음, 소양, 이제 태음.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음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건태리진 손강강곤 해갖고 8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전부 이 태극에서 우주 만물이 전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만물이든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 태극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한강의 백사장의 돌 하나 저 이렇게 남한산 위에 있는 나뭇잎 하나 이 모든 존재가 우주는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 태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물이 태극이다. 모든 만물이 태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모든 만물은 이 하나의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째 일태극이다. 하나로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일태극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묶어서 얘기하면 태극에서 나왔고 태극에서 나온 모든 만물은 다 태극성, 즉 구체적으로는 음양성을 띠고 있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태극은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태자는 클 태자, 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으면서 가장 많은 거를 이제 포괄하고 있는 게 이 태자예요. 형체는 가장 작은 것 같은데 가장 큰 걸 담고 있죠. 그 다음에 크다, 그 다음에 콩이라는 뜻도 있어요. 콩태. 그리고 처음태, 처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나라의 창업주를 태조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왕조를 연.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자는 뭐 다할 극자, 또 덩어리 극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우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에서는 이렇게 모든 만물에서는 태극에서 나왔다. 태극이라는 말은 뭐 공자가 처음 쓴 얘기지만, 어쨌든 우주는 이렇게 태극을 수로 얘기하면 1입니다. 1.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 10 나가는데, 이건 1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래서 수의 기본은 1이죠. 근데 그 1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0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0을 무국이다. 무다. 천부경에서는 무. 우리가 또 보통은 이제 무국. 또 이제 수로는 0이죠. 0. 0에서 1이 나왔으니까. 뭐 존재의 바탕. 자, 이게 이제 태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의 이치로 둥글어가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이제 해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하루 해면은 이제 하루 해면은 낮과 밤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하루.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개념으로 얘기하면 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국.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 뜨면은 양달이 생기고 음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양달, 음달 하면은 그거는 음양이죠. 음양. 그러니까 여기 양이라는 글자와 음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모든 상대적인 현상을 표현한 하나의 구호예요. 그걸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양음을 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양은 작대기 하나고 음은 이렇게 떨어진 작대기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게 이제 부호로는 이렇죠. 부호로는. 그러니까 저거는 음양을 상징하는 부호로서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한 겁니다. 음양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빛이 생기면서 양달과 음당이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음양이죠. 근데 이제 언덕 입장에서 보면은 언덕은 양달과 음달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언덕은 태극이고 양달과 음달은 이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언덕은 이렇게 계속 이쪽은 양달은 양달이고 음달은 음달이냐? 그러니까 음양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느냐?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햇빛이 비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점점 양이 늘어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낮 12시가 되면은 가장 태양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지금은 지축이후로 저 한두 시에서 이제 제일 덥지만 요때가 되면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음은 점점 줄어들고 여기서부터는 양이 이제 이제 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해갖고 양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양이 바로 이 태극의 요 형상이에요. 이렇게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이게 세력권 범위가 이게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줄고 그런 상대 운동을 하면서 바뀐다 이겁니다. 이거죠. 이렇게 마치 태양이 뜨면은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음양의 운동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제 이런 변화 모습을 갖는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음양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음양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자, 이 어려운 말로 음양은 천지의 도요. 그 다음에 만물의 이제 감기요. 이 만물의 어떤 그 기강을 세우는 이제 감기요.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 이렇게 모든 걸 낳고 또 죽이는 그런 그 뿌리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신명이 머무는 곳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냥 들어보면은 알 것 같은데 또 잘 생각해 보면은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학의 원전인 황제의 내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음양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한 번 듣고서 내가 탁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깨치는 거죠, 사실은. 동양 이제 우주원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음양의 일반적인 개념. 그러면 어떤 걸 양이라고, 이 어떤 걸 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세상에는 뭐 음양에 대한 정보, 강의, 뭐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음양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진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우주변화 원리의 가장 근본이고 이것으로다가 우주와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진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양은 자, 어떤 걸 양으로 하고 어떤 걸 음으로 하느냐. 음양은 상대적인 건데, 자, 그거는 천지일호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하늘과 땅. 자, 하늘적인 거, 땅적인 거. 하늘 위에 있고 땅은 양이 있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죠. 자, 이렇게 하늘을 대표적으로 압축 상징하고 있는 게, 대행하고 있는 게 태양입니다. 해. 자, 땅을 대항하고 있는 게 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양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해와 달의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음양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월의 그 변화의 근본은 천지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천지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음양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하늘적이고 해적인 거는 양이다. 자, 밝다, 어둡다. 뭐 밝은 게 양이겠죠? 그 다음에 덥다, 차갑다. 그 다음에 가볍다, 이제 무겁다. 움직이는 거, 양적이고. 남성들은 움직임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양적이고, 여자들은 조용하고, 이렇게, 잘 표현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음적이잖아요, 정적이고. 그 다음에 전진하고, 후퇴하고, 뭐 흥분하고, 억제하고. 그 다음에, 뭐, 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는 억제하는 거고, 악셀은 막 가속, 이제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안과 밖으로 얘기하면은 안이 음이고 밖이 양이고. 그 다음에 안과 뒤도, 앞과 뒤도 앞이 이제 음이고 뒤에가 양이거든요. 사람으로 이게 보면은 인체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면이 양일 것 같은데 앞면이 음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등에는 이렇게 닭이 싸우려 해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맥이 발달해갖고 여성적인 에너지, 이렇게 장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여기는 취약하잖아요. 이게 등은 이 뼈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갖고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전투적이고 화날라면은 막 뒤가 막 이래지, 내가 뱉잖아. 이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러는 거는 포기하는 사람인지 싸울 때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막 이제 이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양성적인 에너지고 여기가 이제 음성적인 에너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음양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음양은 첫 번째 이제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상대 아닌 게 없어요. 자, 뭐 이제 주와 객. 주인이냐 손님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자석으로 얘기하면 N극과 S극. N극이 있음으로써 S극이 있는 거죠. 그죠? N극은 있고 S극은 없다.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빛과 그림자.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빛. 그 다음에 그림자.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빛이고 너는 그림자인데 우리는 서로 만나지 말자.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빛과 동시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상대성이면서 그거를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성. 이제 너가 있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있다. 그거는 그러면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완전과 불완전. 완전이라는 말은 불완전이 있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악. 악은 원래 창조계에게도 없었다. 그런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악과 선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해와 달.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분열과 통일. 이제 우주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코스모스 세계의 모든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너와 나의 구별이 있고 이렇게 귀천, 상하,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그게 코스모스 세계죠. 그러면은 음과 양이 구분이 안 되는 세계는 뭐냐? 그거는 카오스 세계, 혼돈 세계죠. 시간과 공간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너와 나의 구분이 안 되는 절대 중자리. 그 자리는 상대를 초월한 절대 자리다. 그러니까 상대 세계에서는 상대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동시성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무가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자라고 얘는 뭐 계속 자라갖고 무한히 자라는 나무가 있다. 이런 나무는 없죠. 생해서 장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가장 기본 법도거든요. 그게 분열과 통일. 우리가 낮과 밤으로 비교를 해도 낮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에너지만 쓰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다시 이렇게 어둠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하고, 다음에 보면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낮과 밤이지만, 이제 낮과 밤은 똑같은 양적으로는 12시간씩 같지만, 낮에는 분열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밤에는 통일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낮에는 의식이 활동하고, 밤에는 무의식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직선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고 오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런 직선적인 시간관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과거, 현재, 미래로 영원히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음양적인 사고를, 음양이 진리고 이 사고는 시간이든 공간이든 모든 변화가 바로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분열하는 게 있으면 통일하는 게 있고 분열 성장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수렴하고 다시 뿌리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존재한다. 그것 순환한다는 거죠.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음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다. 남자와 여자는 정반대예요. 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적이야. 음양이라는 게 상대되니까 적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런 반대적인 성질도 있지만 또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놀기도 하지만 둘은 또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남자가 부족한 점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가 부족한 점을 남자가 채워주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도 이렇게 그런 특성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 여기 식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식물만 계속 두면은 못 사는 거 아시죠? 이거 빨리 죽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고양이든 쥐든 이렇게 동물을 갖다 놨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왜냐? 이렇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동물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은 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나 이렇게 식물과 동물처럼 이 음양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음양을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양은 이론성이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언덕이 있지만 양달과 음달이 있지만 두 개는 완전히 분리가 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언덕 속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의 언덕 속에. 그래서 이론적 이렇게 이제 상대성, 이제 하나의 통일적인 이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무조건 이렇게 너와 나는 분리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성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요렇게 되었잖아요. 자, 양이 많으면은 음이 줄고, 이제 음이 늘기 시작하면은 양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과 양이 서로 세력권이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햇빛에 따라서 변화를 하듯이 이제 음과 양은 저렇게 늘어들고 줄어드는 것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순환하는 거거든요. 음양이 세력권이 점점 햇빛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곧 음양의 소장성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음양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변화를 해갖고 이게 순환을 가져온다. 이제 그런 순환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쉽죠? 어려우신가요? 쉽습니다. 예. 쉬운 분은 이제 좀 잘 아시는 분이고,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저런 얘기 틈 들어봤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에 체용이라는 게 있어요. 체용은 주체와 작용이라는 뜻이죠. 야, 내 몸통과 팔다리가 있으면은 어디가 주체일 것 같습니까? 이게 몸통이 주체가 되고 팔다리가 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 같으면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건데, 동양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우리가 수학적이고 서양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한테는 동양 학문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저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가 최고, 그 실질적인 일은 아들이 한다. 그러면 아들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의 아들 입장, 손자 입장 보면은 여기가 체가 되고 이제 손자가 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상대에서는 내가 용이 되고, 아들한테 상대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고, 이게 이제 작용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주체가 되기도 하고 작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것은 음양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그러면 남자는 항상 양이냐? 그것이 아니고 남자도 이렇게 이제 저보다 더 남성적인 남성한테는 제가 여성이고 음이고, 여기는 양이죠. 그러니까 양 중에 양이 있고, 이제 양 중에 양과 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여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런 면에서는 음이지만, 또 이렇게 이제 이 어떤 형체를 보면은 남자들은 뭉퉁뭉퉁하고 화장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데, 여자들은 잘 꾸미고서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학적인 감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성의 외면이 양이고, 이게 남성들이 거칠거칠한 게 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도 이제 이 겉은 환히 이제 비추지만 속은 어둡잖아요. 속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 속은. 그러니까 물은 겉으로는 찬 것 같은데, 물은 이제 투명하고 이렇게 밝고 이렇게 이제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밝은 성질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음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게 어떤 사물이 절대적으로 이건 항상 양이고 음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관점에 따라서 이제 양이 되고 이제 그런 주객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있어갖고, 나는 남자 여자는 항상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일반적인 기준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너무 쉬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루를 놓고 봐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으로 따지면은 양의 태동은 봄이죠. 여름은 양이 이렇게 많아지고, 가을이면 이제 음이 시작하면서 겨울이 되면 음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음양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분열이 쫙 되어갖고, 이제 이 분열이 영원히 지속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양은 계속 양으로서 팽창만 하지 않고, 또 음은 음대로 수축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은 언젠가는 음으로 바뀌고,
음은 언젠가는 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양은 분열하는 성질이 있는데 분열은 이렇게 점점 분열이 되어갖고 분열의 극에 가면은 이제 극점 가면은 이제 정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반대의 기운이 생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극즉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이제 운동이나 이제 기운이 이제 변화의 그 극을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반대 운동을 한다. 이게 즉 뭐냐면은 양의 극은 음이고 음의 극은 양이다. 즉 음과 양이 서로 순환한다. 순환한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리고 변화의 궁극에는 이렇게 대변혁을 해갖고 이렇게 전혀 다른 질적인 다른 운동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의 큰 특징입니다. 자, 이 하루도 낮과 밤, 아침, 점심, 저녁, 밤. 1년도 봄, 여름은 분열하고 가을, 겨울은 순환하고. 그걸 더 세분화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1년뿐만이 아니라 1년보다도 더 큰 어떤 우리 인간 역사의 한 주기가 있다면은 태어나고 이제 자라면은 그것이 결실을 이루고 다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그런 거대한 사이클이 있다 이거죠.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주기가 이렇게 우주의 근본 운동은 바로 이렇게 이제 순환 운동을 한다. 음양으로 운동을 한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음양의 이제 예를 쭉 살펴보면은 자, 쉽게 보시죠. 해와 달, 하늘과 땅, 물과 불, 양수와 음수. 입은 하나고 콧구멍 두 개잖아요. 일과 이, 남자, 여자, 동양서양, 영혼과 육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 정신과 물질, 종교와 화. 그 다음에 양과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양성자, 전자. 선천, 후천. 그 다음에 기, 혈. 우리 몸속에 눈에 보이는 혈이 있지만 안에 또 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호흡할 때도 이렇게 내뿜는 숨이 있고 들이마시는 숨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정, 움직이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 의식. 겉과 속, 동물과 식물. 동물은 이제 움직이고 식물은 못 움직이잖아요. 자, 별도 성신이 있죠. 별. 하늘에 있는 별이 있는데 별도 음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양이라고 하는 게 얘는 이제 스스로 빛나거든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해요. 햇빛을 받아갖고 반사해서 빛나거든요. 그게 이제 수동적이고 음적인 거죠. 그것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을 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반사해서 빛나는 별이 성. 이제 신.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있는 거죠. 음양. 이 우주의 별자리 모든 면에서도. 자, 그러면 사람에는 음양이 없냐? 이 우주는 이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우주가 있어요. 대우주가 있는데 대우주는 음과 양이 50대 50으로 정확한 겁니다. 50대 50으로. 그래서 우주는 영원한 거예요. 우주가 영원한 건 여러 가지로 얘기했었지만 우주는 이게 영원하다. 근데 인간은 이 만물 가운데서 이렇게 동서남북 우리가 여러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심인 토를 기반으로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이게 인간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의 결정체가 자식이 나와서 뜻을 이루듯이 하늘과 땅, 이 천지의 자식이면서 결정체인 인간이 나와서 천지를 대행해서 천지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양의 천지인 삼재거든요. 인간과 지구와 대우주 천체권은 크기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 우주의 존재 가치로 보면은 이제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새 정치도 얘기하면은 좌경이냐 우경이냐 그거 갖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중간이다. 중간이다가 어느 쪽 보면 한쪽으로 기울죠 되게 이렇게. 응? 기우는데 이렇게 전부 사람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뜨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가라앉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음양 구분이 있는데 그것을 양인과 이제 음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양인은 뭐냐? 양적인 사람이죠. 양은 많고 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실제로는 음이 필요하죠. 나도 방방방방 뜨는데 마누라도 같이 방방방 뜬다. 그럼 그 집안에는 살림이 남아날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음인인데 별로 말을 잘 안 해. 가만히 있어. 마누라도 말을 안 하고 더 가만히 있어. 그럼 그 집안은 조용한 것 같은데 서로 뭔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저 집안은 조용한 집안. 저 집안은 아주 시끄러운 집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제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이 우리 인간 사회 다 곳곳에 음양이 존재하거든요. 자, 양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애가 발달한 사람이죠. 양이 많고 우애가 발달한 사람. 이제 우애가 양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무게 중심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양인이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음인이에요. 뭐 쉽죠? 자, 상체가 발달하고, 이제 다리 쪽으로 약하니까 날쌔 보이고, 성격이 급해요. 이 사람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얼굴도 이렇게 양이 많아서 불구스레하고, 더 열이 많으니까 더위 잤다고, 찬물 좋아하고, 이렇게 차가운 색인 이렇게 청색하고 흑색이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음도 빨라. 걸음이 그냥 동작이 빨라 벌써 가면은. 그리고 결정도 빨라. 말도 빨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하여간 요게 이제 양적인 사람이에요. 그 음적인 사람은 반대 사람이죠. 이렇게 하체가 발달해갖고 엉덩이가 무거워 이 사람은. 한번 딱 앉아있으면 엉덩이 자세로 딱 안정돼 있고, 이제 양인들은 이게 불안해. 앉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약간 이제 불안하고 오래 못 있는 특성이 있죠. 이게 이 양인들이 운동을 하려면 하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하체가 약하니까. 음인동은 다리통도 굵은데 자꾸 하체 운동만 하면은 이렇게 그거는 더 살찌죠 이쪽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음인이고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음양이 서로 이렇게 이제 보완해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이 많으면 시원한 게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음양 균형이잖아요.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정반대가 이렇게 있어야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 이제 그 다음에 사상, 이런 구분을 잘하는 게, 이걸 잘 알아갖고 뭐 한의사가 되고 뭐 구체적으로 뭐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데 다른 거에 대한 내가 원리도 모르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잘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너무, 야, 우리 넷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이제 있어. 얘는 뭐만 하면은 이제 꿍 하고 말을 안 해. 우리는 전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얘는 맨날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쟤를 왕따 시켜야겠다. 보내버려야겠다. 만약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이 다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그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아, 그거를 이해를 해주고, 아, 그 입장을 생각을 해줘서 내가 그 사람은 못 될지언정 이제 그런 이 어떤 자기가 타고난 이게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제 그런 거를 잘 알면은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사는데 훨씬 더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서양은 사람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 양이 많아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이제 동양이 음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와 정신으로 보면은 정신문화가 양이잖아요.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신문화가 발전한 이제 동양이 우리가 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풍선도 이게 푹 불면은 열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둥글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팽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들 얼굴은 양이 많아갖고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표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 둥글하고 코도 둥글하고 둥글둥글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이 각이 딱 져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불어 해갖고 이 안 쓰는 코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멋있어 보일 것 같지만 이게 동서양의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제 이런 데 밟고, 동양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큰 틀을 잘 보고, 서양은 이게 눈을 뜨고서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잘하고, 이게 연역적이고 균합적이고, 이제 그런 동서양의 이렇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톱질을 할 때도 이렇게 동양은 언제 톱질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당길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인력. 서양은 밀 때 미는 힘이 강해요. 서양 사람들은 미는 힘이 강하고 또 톱도 밀 때 잘리게 돼 있어요. 동양 우리는 당길 때 이제 하게 돼 있고, 빗질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밀쳐서 이렇게 하고. 그 춤도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요새는 뭐 막 뒤섞여 있지만 이렇게 어깨춤을 쓰는데
이제 서양은 이렇게 스텝 춤을 이렇게 추고. 자, 이런 게 이제 동서양 사람들이 저쪽 이쪽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기운이 틀리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음양의 질서로 형성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표 동물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이게 말이 있고 소가 있잖아요. 소. 이거는 양 중에 양이고 이건 음 중에 음이에요. 그래서 소는 뭐 느리고 조용하잖아요. 얘는 이제 발굽이 두 굽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 말굽은 통굽으로 되어 있죠. 통굽. 말은 서서 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서 있는 것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이제 이렇게 잡혀먹으려고 하기 전에 항상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자면서도 딱 버티는 그런 근육이 발달해 있대요. 이렇게 인대가. 근데 이제 요새 말들은 잡혀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둘러서도 자고 엎어져도 자고 이렇게 이상하게 많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같지 않게. 그래서 이제 말 기운이 많기 때문에 양은 하나예요. 하나. 음은 이게 두 개로 가야 돼요. 이게 남녀 성기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양이 많은 쌀은 통으로 되어 있고 보리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차. 근데 이렇게 보리, 호프, 보리 갈라져 있는 보리가 찬데 보리를 더 시원하게 얼음처럼 한 맥주를 쫙 이제 먹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쥐약을 먹는 거죠. 그거는. 그죠?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필요한 거,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그거를 잘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행, 음향, 우리 뭐 음식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쌀도 뭐 찹쌀 같은 건 뜨거운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찹쌀, 그 다음에 닭고기, 뭐 이제 염소고기, 그 다음에 인삼, 뭐 이제 뭐 꿀, 뭐 생강대추 이런 것들은 조금 열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열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이제 홍삼장수가 이 홍삼은 아무 체질한테나 다 맞는다. 누구한테나.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아무 체질한테 다 맞는 약은 약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가게 돼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장부로 얘기하면 장부에 이렇게 해서 뭐 인삼 같은 경우는 비위장하고 폐로 들어가죠. 홍삼은 색깔을 이렇게 이제 쪄서 이렇게 검게 만들었다 그러면 심장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고 붉다 그러면 심장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더. 그래서 반짝하는 효과는 있어요. 반짝하는 효과는 있는데 나는 본래부터 비위장과 이제 폐가 발달하고 열이 많은데 그걸 자꾸 보태면은 처음에는 기운은 나는 것 같지만 내 근본적인 음양 균형을 깨트려 갖고 자꾸 이렇게 안 오르던 혈압이 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그거를 약간 약화시켜 갖고 이 개구리를 서서히 온도를 높여 갖고 죽이든 차라리 펄쩍 뛰게 하면은 그때 한번 당하고서 더 이상 당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개소주 장사나 인삼 장사가 이건 무조건 아무 맛에나 다 맞는다. 그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몰려가고 저쪽으로 몰려가고 한쪽을 계속 먹을 때까지 먹어갖고 잘못 먹어서 이렇게 탈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하여간 이제 그런 적이 있고요. 뭐 음양 얘기하려면 한적한적 이제 없어갖고 자 이제 오행이 있는데 자 이제 무국과 태극과 음양과 오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무국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바탕이에요, 바탕. 이 태극은 음과 양을 담고 있는데, 이제 나눠지진 않은 거예요. 이걸 상으로 표시하면. 자, 음과 양이 나눠지면 이제 음양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음양은, 이제 여기 목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가 있는데 낮과 밤이 있는데 낮과 밤을 더 세분화하면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상이죠, 되게. 근데 이 네 가지의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 내가 동서남북 있으면 중앙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교차로는
이제 어느 편에도 안 속하고 이제 토에 해당되거든요. 토. 그래서 이제 이 음양을 더 세분화하면은 이제 오행이 되는 겁니다. 오행을 또 압축을 해보면은 이제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음양 오행의 원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음양은 우리가 뭐 음양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중국에서 나왔다. 뭐 이제 우리가 추연에 의해서 이제 음양오행설이 이렇게 많이 뭐 발전을 했다. 또는 뭐 하도낙서에서 나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믿으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한민족의 제대로 된 뿌리 역사를 밝히는 게 이제 환단고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나오면 다 중국에서 나온 줄 알아요. 다 서양에서 나온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중국의 홍산 문명이 밝혀진 것도 그게 중국 한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문화예요. 세계 4대 문명보다도 앞선 문명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이제 학계라든가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것을 믿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정신 문화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전부 어디서 건너온 걸 알고. 근데 이 오행은 거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 유불선 기독교 이전에 그 신교의 우주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교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오행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천지의 5가지 성령, 그래서 오령으로 얘기합니다. 태수, 태화, 태금, 태목, 태토. 자, 이 우주에 이제 5가지 성령이 있다. 뭐 참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건데 이 음양 오행의 뿌리가 중국 게 아니다. 이것이 아주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다. 일단 그거를 이제 아시고요. 자, 오행의 개념을 보면은 이 오행은 다소도자에다가 단일 행자잖아요. 자, 이 다섯은 뭐냐면은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5가지 법칙권 내에 있다. 5가지 법칙권 내. 자, 행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를 가긴 가는데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고 또 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변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이 모이는 데를 은행이라 그러고 이제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양행, 유한양행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간 말인데,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이렇게 5가지 법칙권 내에서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워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행은 목화토금수잖아요. 목화토금수. 이건 뭐 다 들어보셨죠? 오행. 목화토금수. 자, 목은 이게 나무목. 이건 불화. 이거는 흑토. 이거는 세금. 이제 물수. 자, 그럼 오행이 목화토금수인데 그러면은 이제 오행이라는 게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냐? 뭐를 오행이라고 부르느냐? 그걸 보면은 자, 이게 나무목인데 그러면 오행을 얘기할 때 나무를 가리키는 거냐? 이 딱딱한 나무 있잖아요. 여기 딱딱한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목이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이 나무가 있으면은 이 겉에 딱딱한 부분이 있고 속에 뭐가 있냐면은 나무라는 건 근본 특징이 뭡니까? 자라는 데 있잖아요. 나무가 쭉 자라죠. 이렇게 쭉 자라는 그 기운을 우리가 목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기운.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형체적인 나무를 보면 어떻게 되죠? 밖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나무가. 딱딱하다는 건 이거 금이거든요. 금. 그러면은 목이라는 것은 봄에 이렇게 기운이 생겨나면서 정반대에 있는 금의 반대편의 기운을 받아갖고 형체를 뒤집었을 때는 실제 나무로 나올 때는 겉은 딱딱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은 목이고 겉의 형체는 금이다. 그죠? 안에 있는 본체는 목이고 본질은 목이고 겉에 있는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감각적인 것은 이렇게 금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걸 목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안에 있는 목기운과 나무를 둘 다 가리키지만
기존에 쓰던 오행의 관념은 안에 있는 목 기운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오행이고 물오행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개념을 완전히 바꿔갖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현실 개념으로 바꾼 게 우리가 우리 한의학에서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동무 이재마가 이 이제 기존의 관념적인 오행을 현실적인 오행의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이 있다. 이 간이 있어요. 간은 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간이라는 게 힘을 쓰고 이렇게 모든 근육이라든가 이렇게 에너지의 원천이잖아요. 간이. 근데 간은 목이면은 이렇게 기운이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간이라는 것은 이 간을 물에다 담으면 가라앉는다고요. 그리고 간은 병이 들면 들수록 점점 경화되어 가고 간경화로 굳어져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이게 금의 성질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확 힘을 쓰는 거는 목인데 현실적인 물질적인 형체를 쓰는 거는 이렇게 금으로서 점점 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간은 목이 아니라 간금이다. 이거를 이재마 선생님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고, 폐는 금인데, 폐는 이렇게 실제로 금이면은 딱딱해야 되는데, 이 우리 폐 속에 있는 폐포, 꽈리는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쭉 늘어나잖아요. 수십 개 조에 이제 이렇게 폐포 꽈리가 있어갖고, 이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건 목의 형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심장에 열기를 시켜갖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소변으로 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는 이제 하여간 이렇게 쇠도 금인데 이게 늘어나죠. 쇠가 늘어나잖아요. 열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 철로를 놓을 때 좀 간격을 띄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인데 왜 늘어나느냐? 늘어나는 건 목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하여간 안에 있는 본질 개념과 겉에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체. 왜냐하면 우주의 만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 존재가 있으면 겉에 있는 형체와 속에 있는 본질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까 불이 밖은 환히 비추지만 속은 어둡고, 물은 겉에 차지만 속은 내명하듯이. 그죠? 이 겉과 속의 본질이 이렇게 다르다. 정반대다. 우주는 그렇게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음양으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아프기 시작하죠. 음양오행을 저거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주의 근본 여기서 철학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음양은 이제 자, 넘어가면은 자, 이게 이제 우주변화 원리라는 책과 한동석 씨 인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공부를 하면은 좋은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자, 그러면은 나무로 보는 오행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행이 이제 나무로 보는 오행.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면서 계절의 변화에 가장 뚜렷하게 이제 그 변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년생 초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행의 모습을 나무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 목은 이제 이렇게 쫙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줄기, 가지 끝까지 이렇게 뾰족한 걸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은 이렇게 탁 뚫고 나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쭉 올라온 게 목이고, 자, 이게 쭉 올라와 갖고서 이제 힘이 이 분수가 쭉 올라오다가 힘이 약하면 쭉 퍼지잖아요. 요 힘이 있을 때가 목이고, 요게 이제 힘이 없으면서 퍼지는 게 이게 이제 화의 단계죠. 화. 그래서 이제 나무로 보면은 이 뾰족한 이제 줄기에서 이제 옆으로 쫙 퍼지는 게 화잖아요. 화.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서 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분산을 잘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나무의 잎입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손발이 바로 요 모습이에요. 이게 얇으면서 이렇게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쫙 분산시키는 그게 이제 모습이고, 우리 그 동물 가운데서는 이제 이렇게 날개하고 깃털, 이게 굉장히 가벼우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불의 성질,
이 분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장 정지, 그 다음에 수렴 시작. 우리 그 이제 포물선으로 얘기하면 쫙 올라가서 속도를 내다가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속도가 제로인 자리가 있잖아요. 딱 멈추는 자리. 이게 딱 정지해 있으면서 이쪽을 정지시키고 이쪽으로 전환하는 이 중간에 심판과 같은 그 자리가 토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정지가 되면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이 되면은 첫 번째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의 단계는 이게 겉으로는 전부 죽어 있고 나뭇잎이 떨어져 있고 이 에너지가 뿌리 자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의 성질이다. 자, 목을 보면은, 자, 목은 직향성을 갖고 쭉 직진하는 성격을 갖고 쭉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다. 그래서 용출, 분출하는 모습이다. 샘이 이렇게 컬컬컬컬 나오는 거.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가장 많은 억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장 힘이 강하다. 우리가 용수철을 생각하면 됩니다. 용수철.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강하게 튀어오르죠. 자, 용수철이 한자 영어로 뭐죠? 스프링. 스프링은 계절로 봄이죠. 자, 서양에서도 이제 이 봄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은 봄이라는 뜻과 용수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강하게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꽉꽉꽉꽉 이렇게 추위로서 꽉 하고 있다가 봄에 이제 싹이 껍질을 깨고서 꽉 나오려면 강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차가 출발할 때 가장 힘이 세잖아요.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담고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계탕을 먹어도 이렇게 이 어린 삼계탕을 먹지 요괴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힘도 이 하루 중에 아침이 목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 동방에 해가 떠오를 때 봄에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목의 성질입니다. 목의 성질. 자, 그래서 목은 계절로는 봄에 이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스프링. 자, 아침 하루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인생으로 하면 소년기죠. 소년기. 힘이 좋을 때고. 자, 이 방위로는 이제 생장염장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생겨나는 때예요. 탁 이제 낳는 때. 자, 방위로는 동쪽이죠. 동쪽에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탁 떠오르는데 시작하는 데가 동쪽이잖아요. 해가 지는 데는 서쪽이고,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가장 더울 때는 남쪽이죠. 그래서 동쪽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푸른 나무로 쫙 덮여 있는 봄의 색깔은 청색. 그래서 이제 이 봄의 기운은 바로 목으로 상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땅이 있다면은 이게 8팔자예요. 8팔자의 에너지가 쭉 올라와서 땅을 뚫고서 탁 튀어나온 거. 이걸 바로 이제 목이라는 글자로 형상을 한 겁니다. 자, 목의 기운은 최초의 출발이고 생이고 용수철, 스프링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쏴도 이 총열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을 강하게 받고서 쫙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사못도 이게 나사못으로 이렇게 해야 이제 강한 힘을,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는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자로는 분산, 나누어지고 흩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불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자, 이 봄에 생겨난 거는 여름이 되면은 나눠져요. 봄에는 하나로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아까 분수가 쭉 올라오다가 축 퍼지듯이 이 어느 정도 이렇게 1단 로켓이 쭉 가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퍼집니다.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 쫙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여름, 이 화라고 하는 글자가 요 글자예요. 자, 이 화라는 글자는 분산을 위주로 하는 기운이다. 나누어지고 흩어진다. 이거는 여름입니다. 여름. 자, 이렇게 그 영어는 썸머. 그러니까 이 썸머는 어디서 왔느냐? 이 썬에서 온 거죠. 썬. 썬은 태양이라는 뜻도 있고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썬에는.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서도 이게 똑같죠. 이렇게 여름철이고. 자, 한 나주로 얘기하면 낮에, 낮 12시.
지금은 이제 한두 시, 지축 이후로 갖고 한두 시에서 가장 덥는데 낮에가 이제 불기운이 가장 많은 때죠. 이때는 생겨난 게 분산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몇 개로 쪼개지면서 분열되면서 그 겉의 모습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은 본질이고 성장은 이 이제 외면적인 모습이다. 이제 인생으로 얘기하면 청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방탕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외모를 가꾸고 얼굴에 뭐가 불긋불긋 나고 이게 힘이 전부 이렇게 소건되어 있고 겉으로 향할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여름철에 겉이 화려한 그런 때거든요. 1년 계절 가운데서는 여름이에요. 여름은 이렇게 겉은 굉장히 더워요. 자, 봄에 씨가 자라갖고 하늘에 미랄이 쏘아갖고 자라서 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가 쫙 분산을 가장 극치로 분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다가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성장이 바로 여름철에 되는 거다. 자, 계절로는 이제 그 여름이고 방위로는 남쪽이고 색깔은 이건 이제 붉은색으로다가 이제 형상을 하는 겁니다. 자, 토는 뭐냐면은 성질이 이제 온순해서 불편부담, 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질 않아. 그래서 절대 중하지기, 이 중간에서 좋아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분열을 통합시켜서 여름에 분열을 통합시켜갖고 열매를 맺는 방위로 돌리는데 적격자예요. 그러니까 여름의 분열 기운을 멈추고 가을의 성장으로 유도하는 이제 자리가 바로 토자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 동서남북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잖아요. 양. 이 가운데 자리가 바로 이제 토의 중심이거든요. 음양의 교차점.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원십자가. 동서남북이 정중앙인 십자가는 이미 6,000년 전에 우리 태극기의 시조인 태호복기시에 이 복기팔기에서 이 원십자가 나온 거거든요. 원십자. 그래서 이 가운데 자리가 토자리다. 이 토자리를 그래서 하나님 자리예요. 저기는 절대 이제 음양 중자리. 자, 토. 그래서 토는 흙에 모든 걸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쇠도 담고 있고 물도 담고 있고 흙도 불도 뭐 어떤 흙에 뭐에 의지하지 않으면 불이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화금수를 전부 담는 목화금수가 전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얘들을 잘 중화를 해갖고 이제 중간에 조절을 잘하는 게 바로 이제 토죠. 우리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심판과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이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은 이제 토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이제 장하, 우리 무더울 때. 그리고 이제 방위로는 가운데. 색깔로는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음양의 균형 색깔. 그래서 옛날에 황제 색깔이 이제 황색, 노란색이 되는 거죠. 자, 금은 뭐냐면은 이제 봄, 여름에 이제 막 흩어졌어. 흩어진 양기를 몇 단계가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수렴통이라는 기운의 모습이다. 이제 이제 통일 시작이에요. 통일 시작은 봄, 여름에 막 분열됐던 그 양기운을 싸갖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제 응축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을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을 상징하는 숫자가 4예요, 4. 우리가 1, 2, 3, 4 할 때 1은 겨울 북방이고 2는 여름. 하나를 가장 많이 나눈 게 2. 1 더하기 2. 물과 불을 더하면 나무가 되거든요. 하늘과 땅을 더하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4는 가을 기운의 이 기운인데 요거는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을 밖에서 싸고 있는 게 이제 4거든요. 그러니까 4든 금이든 가을은 에너지를 포위해 갖고 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쇠에 있는 겁니다. 쇠. 그래서 전기를 가장 잘 모으는 거는 쇠가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굴이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전기를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압력밥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밥을 넣고 물을 끓여서 지글지글 해갖고서 이렇게 쇠로다가 그 화기를 싸갖고서 익혀갖고 수렴을 하는 성질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쪽 해가 질 때고 장년기고 이때는 이제 수렴하고 결실을 이루는 때입니다. 폴 떨어진다 가을에. 그리고 이제 색은 흰색이죠. 가을의 색.
가을의 색은 흰색. 우리 한민족은 백의민족. 그죠? 자, 수는 양기를 완전히 수렴을 해갖고 이제 금까지는 겉만 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얘기하면 겉만 익은 거예요. 가을에. 근데 이게 완전히 속까지 익으면은 요거를 수라고 하는 거죠. 자, 수는 양기를 완전히 수렴을 해갖고 응고작용으로 통일된 모습을 띄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응고성, 자율성, 조화성이라는 게 있는데 중화성. 자, 응고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불은 분산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자, 불은 막 분산해. 이 수는 응고시켜. 응고, 정반대로. 그래서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 이거는 이 하나로 안으로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응고작용이. 그래서 불을 물로다 끄죠. 그거 뭐 일본이 없죠. 불을 물로 끄는데 그 원리가 불이 확 분산되는 것을 확 불을 크기를 확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응고시켜갖고. 원리가. 그래서 이 통일되는 겁니다. 자, 이 물은 이 에마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물 결정이나 이런 걸 보면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이걸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물은 실제로 이 물 한자에 물 숫자를 띄기도 해요. 물 숫자를. 그래서 이제 겨울에 해당되고 이제 이 윈터 이 그 겨울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이 물에서 왔다.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에너지를 전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장기로 보면 신장이 있는데 가장 안에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밤, 노년기, 그 다음에 북쪽, 색깔은 흑색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목화금수가 있고, 자, 이것을 이제 오행, 이렇게 대대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것만 잘 알면 이제 음양은, 오행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숫자는 뭡니까? 여기 뒤에 그 앞에 어디? 맨 앞에 앞에. 아, 요런 거 숫자요? 아니. 앞에 거기. 아니 그 앞에 거기. 여기 없나? 아 여기 있는 거. 아 여기만 있는 거네. 아, 숫자 저기 169 27로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원래 하도낙서에 이제 목이 상징하는 숫자는 38목이거든요. 아까 1, 2, 3, 4.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겨울 일수가 물에서 완전히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 분열되면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는 물과 불이 결합이 돼갖고 봄, 목이 나오고, 그리고 사가 수렴이 되고, 그리고 네 가지 기운의 통일체가 토, 마지막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성한다고 그랬을 때 천생지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시스템적인 내면의 에너지는 이제 1, 2, 3, 4, 5, 9 그것이 형체를 뒤집어서 갖고 이제 물이라는 게 이렇게 수의 에너지 이제 1의 기운 가질 때는 1. 근데 실제로 물은 먹는 물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형체는 6, 7, 8, 9, 10 이게 성수가 돼야 성립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도낙서 수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오행의 얘는 방위로는 동서남북 중앙.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쫙 외워야 돼요. 이렇게 동방해면 이쪽, 서방해면 저쪽 이제 그 금기운, 그 다음에 남방해면 이제 화기운.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하고 장하, 무더울 때 장마철.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게 이제 오행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오장육부도 각 장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게 이제 간담, 심하고 소장, 비위장, 토, 폐, 대장, 신장, 방광. 이제 이거는 다 이렇게 이제 수의 장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근이라 해갖고 이제 눈은 간의 부속기, 혀는 심장의 부속기, 입은 이제 그 비위장, 코는 이제 폐의 부속기죠. 귀는 귀에서 이상이 있는 건 이제 심장의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주라 해갖고 근육, 힘쓰는 근육은 간에 속해요. 이 심장이 이제 피를 주관하고 내가 살이 많이 쪘다. 그러니까 비위장이 좋은 거죠. 나는 살이 안 찐다. 그럼 비위장 이게 약하고 이제 피부 이거는 뼈 이게 제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장의 부속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방의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감정, 인간의 감정은 오장육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를 잘 낸다. 그러면 간에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자주 화를 내도 간이 상해요.
내가 이렇게 미친년처럼 자꾸 웃는다. 그거는 이렇게 심장 쪽에 어떤 그 기능 이상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슬픈 기분이 자꾸 든다. 그거는 내가 슬픈 영화를 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폐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냥 슬픈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감정과 이렇게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심장이 위에 가서 붙어 있다. 비위장이 오른쪽으로 가서 기울어져 있다. 오장육부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영향하고 철제적인 영향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모든 장부가 전부 위로 올라가 있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 이 장부가 이 사람이 보통 평상 위치보다 내려앉아 있어 이렇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잘 비굴해져. 이 사람은 이쪽으로 기울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내요. 이걸 알면은 이런 걸 알아야 이제 더 고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노이사비공이 다 그런 거고 이제 냄새도 오행으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병적인 게 있어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폐가 약하면 자꾸 슬픈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음소리를 내는 거는 신장 이상 있으면 신음소리가 나와요.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아니면 말문이 확 막혀갖고 안 나오거나. 내가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 밑에만 봐도 막 두렵다. 아까 두려울 공짜가 있었잖아요. 위에. 두려울 공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신장이 약한 거죠. 이걸 연결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지붕상우 이것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글 오행도 나눌 수가 있죠. 맛도 산구감시남 색깔도 이렇게 오행색이 있어요. 오방색. 자, 이 한글 오행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제일 안에서 목구멍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서 제일 안에 있는 게 수죠. 이응 히읗. 그 다음에 시옷 지옷 치옷. 이빨 사이에서 나는 거죠. 이빨 금. 이게 금기운이고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 입술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입술은 이제 비위장 기운. 그 다음에 나다라 타. 이거는 타타타타. 혀에서 나오는 소리죠. 혀는 심장의 부속기거든요. 이거는 화. 그 다음에 기역 키역. 이거는 이제 어금니에서 나오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목의 기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한글 오행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한글로도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제가 이제 제 이름 갖고 해볼게요. 자, 원유근. 자, 이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 유는 수. 기역은 목. 이 소리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수목, 즉 수생목을 하죠. 이런 이름은 이게 상생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 이제 속에서 자기 장부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괜히 막 화를 내고, 괜히 막 이래고. 그런 게 이렇게 이름이 우리가 수리도 보고 이름도 보지만 이런 단순한 한글 이름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오행 균형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 해볼까요? 해보고 싶은 분이요. 강, 원, 자, 강은 뭡니까? 원은 수, 석은 예. 네. 자, 이건 이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죠? 금수목 뭐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죠. 이제 이런 이름을 이름 짓는 집에 가면 야 어떻게 이런 이름 갖고 여태까지 사셨어요.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설사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미 발음으로 세종대왕께서 우주원리를 다 가지고서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을 해갖고 한글 모행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건 아주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 우주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음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름은 이렇게 부모님이 잘 져주신 이름이죠. 한번 본인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따져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색깔도 있고 이제 기후도 있어요. 뭐 바람, 뭐 봄에 특히 봄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여름엔 덥고 이제 습기 있고 가을에 건조, 조증이 많죠. 겨울에는 춥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하도의 숫자고, 그 다음에 오상. 우리 인의의 지신도 봄에는 낳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새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이렇게 결실을 이루기 때문에 내려쳐 갖고서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근데 모든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토. 이제 그래서 이제 오행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도 이제 뛰어다니는 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이제 사람은 이제 토. 이제 껍데기 있는 동물들은 금. 이제 물고기에는 수. 이렇게 오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장육부도 이렇게 있어요. 색깔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검은 깨를 많이 먹는다. 그럼 신장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내가 하체가 퉁퉁하고 몸이 찬데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검은 깨를 잔뜩 먹었다. 이거는 이제 과잉증이 걸리는 거죠. 이게 불필요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곡밥이 있고 그 다음에 비빔밥도 오행이 있습니다. 비빔밥도. 빨간 거는 고추장은 화, 노란 계란은 토, 흰 밥은 금, 참기름, 물은 수, 그 다음에 푸른 야채는 목. 그죠?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두드려 맞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오행을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왕들이 딱 뒤에 용상 뒤에 있는 게 1월 5학구. 이게 음양 오행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행. 저 목화토금 수성 있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1월 오행. 1월 오봉두는 즉 내가 1월의 주인이다. 하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1월 오봉두에 있는 거고. 자, 이게 사신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 정도전이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을 졌죠. 이렇게. 숭례문. 예를 숭상하는 것은 여름. 홍지문. 지혜가 나온 것은 겨울. 그 다음에 숭의문. 가을은 의. 돈의문. 의를 두텁게 한다. 흥인지문. 인은 목이죠. 이제 인을 일으키는. 그게 이제 동대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보신가. 믿을 심자를 딱 붙였잖아요. 이게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전부 이런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도성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뭐 깃발이든 북이든 뭐든 이 색이든 전부 오방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오행이 목화토금소가 항상 같게 들어오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중간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보다 넘어 넘치는 게 있고 넘어 이렇게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게. 그래서 이것을 오행의 삼호분기다. 삼호분기. 이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음양오행만 아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천부경에도 하나는 반드시 셋으로 나눠진다. 일석삼도. 그렇잖아요? 우주는 하나인데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늘과 땅과 인간. 그래서 또 본중말, 뿌리와 중간과 말. 그리고 이제 생장성, 시작과 중간과 매듭. 그리고 시간으로는 시중종, 시작하고 중간과 매듭 짓는 거. 손도 하나인데 셋으로 역할하잖아요. 상박, 중박, 하박. 근데 반드시 하, 상중, 하의 중에서 생장, 성에서 매듭 짓는 거거든요. 손에서, 마지막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동양의 우주론, 이게 3일에 대한 수인데, 이 우주는 하나가 셋으로 벌어진다. 셋은 생장, 성으로 매듭 지어진다. 그래서 이제 기운도 세 가지로 와요. 올해가 봄이에요. 봄인데, 봄이 제때 오는 봄이 있고, 봄이 우리 시에도 나오잖아요. 봄이 올해는 일찍 왔어요. 올해는 봄이 늦게 왔어요. 그거 느끼시죠? 그런데 왜 똑같은 기운인데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늦느냐? 근데 그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온 기운, 너무 부족한 기운, 너무 마른 기운.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축이 기울어져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축이 똑바로 쓰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지축이 기울어짐으로 인해 갖고서 인간은 이렇게 장부 자체가 타고날 때부터 불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음양오행의 균형을 갖춘 사람이 없거든요.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게 사상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상이. 이건 우주변화 원리에서 이걸 다 밝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오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전부 이제 뭐랄까 기륭화복이 생기는 거고 현실적으로 기륭화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장부의 대소가 생기는 겁니다. 치우치는 게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자, 뭐 동무이제마의 사상 체질이 있는데 뭐 사상 이렇게 쭉 보시면 알아요. 자, 이걸 딱 보시면은 소음인, 소양인,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건 뭐죠? 둥글둥글둥글. 둥글둥글둥글하다는 것은 제일 가운데가 어딥니까? 배꼽 주변. 배꼽이 제일 넓다는 거예요. 즉 살이 많이 쪘다. 이 배꼽 주변이 여기는 간의 기능, 간 소장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대, 이제 간에 흡수하는 기운이 왕성하다. 그거는 이제 태음인들이죠. 둥글둥글. 태양인들은 이제 이 목덜미, 가장 어깨 쪽이 발달하기 때문에 소양인보다 더 넓고. 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초월하는 목화금수가 균형되게 유지하는 분은 성인이고요. 성인.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은 비위장이 토라했잖아요. 우리가 이 토화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사람은 토가 많아야 돼요. 우주도 토가 많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목화금수에 치우치지 않고 토를 주체로 한다는 것은 자율성이 있다. 우주가 있고 소주인 인간도 토를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서남북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가 방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이 있는 거죠. 토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주처럼 인간은 형체가 적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토가 항상 부족해요. 토가 많아야 우주처럼 영원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육체적인 토화작용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밥을 먹어갖고 소화를 잘 시켜서 얹히지 않고 잘 잘게 부숴갖고서 이제 오장육부를 잘 보내면은 이제 몸이 건강하겠죠. 그게 이제 육체적인 비위장의 토화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적인 사람들이 먹는 건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이렇게 어떤 그 정신적인 토화작용은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데 내가 오늘 누구하고 싸웠어. 예, 이렇게 또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이상한데 한 대 맞았어 내가. 그러면은 내가 그날 얽히고 설킨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이렇게 완전히 해소를 하고 지금처럼 소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에 무의식 속에 축적이 되면은 이것이 쌓여갖고 나중에 폭발을 해서 이렇게 큰 이렇게 원과 한도 되고 이렇게 정신질환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체하는 걸 우리가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내가 이 맺히고 쌓여있는 이것을 해소를 영적인 토화작용을 하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멋대로 이렇게 이제 그냥 살면은 그런 감정들이 전부 이렇게 축적이 돼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토화작용과 영적인 토화작용이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제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고 나무를 태우면 불이 되고 타고 남은 것은 이제 재가 되고 이제 흙 속에 이제 쇠가 나오고 쇠에서 이렇게 돌틈에서 물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쉽게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생관계 생은 아시죠? 서로 낳는다. 서로 기능을 촉진시킨다. 이게 상생이에요. 서로 기능을 촉진시킨다. 요새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상생. 상생은 서로 기능을 촉진시킨다. 낳는다. 그게 말하게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생으로 봄은 여름을 낳고 여름은 가을을 낳고 가을은 겨울을 낳고 생으로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봄 다음엔 여름, 여름 다음엔 가을.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그치지 않고 순환하는 겁니다. 이게 상생이. 그러면은 우주는 이렇게 상생만 있느냐?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상생과 상극의 음양 양면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생이 가속 페달이라면은 상극은 브레이크입니다. 상생이 촉진시키는 거라면 이거는 서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목극토.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토국수. 흙으로 물을 막아요. 이렇게. 그죠? 제방을 막아요. 자, 수극화. 물로 불을 꿉니다. 화극금. 불로 쇠를 녹여요. 금극목. 쇠가 이렇게 나무를 금극목. 이 도끼로다가 나무를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극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억제하고 누르고 어떻게 보면은 죽이는 거고 해를 끼치는 거죠. 우주는 이렇게 상생과 상극의 양면성, 겉면과 속면의 양면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 이제 금극목 이 도끼로다가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데 이 나무는
도끼나 톱으로다가 자르는 게 없으면은 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국토 하는데 나무는 목국토를 해야 나무가 뿌리를 박는 거야. 그리고 토국수, 아까 제방 만들고, 수국화, 그 다음에 화극금은 불이 쇠를 녹이는데 쇠는 불에 들어가서 용광로에 들어가야 반지도 만들고 연장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를 죽이고 억지 누르는 것 같지만 이 우주가 이렇게 자기 생을 더 견고하고 생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꼭 있어야 되는 필요악이면서 필요극이다. 우리가 열대어를 저 멀리서 가져오면은 천적이 없으면은 얘는 일찍 죽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는다. 그러면 여기 올 때까지 쌩쌩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니까 일찍 죽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긴장하면서 살아갖고 쌩쌩하게 살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 굉장히 춥다. 그러면은 더 어두운 봄이 올 것 같지만 겨울이 제대로 겨울다워야 이 수국 강하게 눌러갖고 반발력 오다가 목화가 왕성한 다음에 풍년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렇게 그 구성 원리인데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는 봄, 여름의 시간이 상극이고 가을, 겨울의 시간을 우리가 상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곧 뒷말이고요. 자,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봄, 여름은 상극, 가을, 겨울은 상생이다. 그러니까 상극은 애들이 싸우면서 키 큰다고 하듯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모순과 대립을 극복을 하면서 이렇게 완성의 시대로 지향하는 거고 또 이 시대는 이렇게 정반대로 이 시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내면적인 상생상극이 있고 시간적인 상생상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음양오행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주의 이제 시간을 한번 알아보면은 자, 천지의 우주 창조의 기본 섭리는 자, 우리가 음양순환관을 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의 운동이 많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질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생장염장이에요. 생장염장. 자, 낳고, 난 거는 반드시 자라고, 자란 거는 반드시 가을에 결실을 입는다는 거죠. 수렴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성장을 멈추고 그 에너지가 뿌리로 돌아와서 이제 감춘다. 생장염장. 즉, 우주는 생장염장으로 순환을 한다는 거죠. 자, 하루에도 생장염장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낮과 밤이죠. 낮과 밤. 근데 이제 이걸 세분화하면은 아침, 점심, 분열 극으로 오면은 저녁, 밤으로 이게 통일을 합니다. 자, 지구 1년의 생장염장.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농부가 농사를 잘 지려면은 계절의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지, 여름이 거둘 때인지, 내일이면 일기예보에 하면은 서리가 내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얼른 추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겨울이면 이 겨울잠을 자야 돼요. 자, 사람이 겨울에 이 수렴을 하고 쉬어야 되는데 겨울에도 여름처럼 밤에도 낮처럼 계속 천리를 어기면서 살면은 그 사람은 이게 천리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젊었을 땐 폼나게 살지 모르겠지만 수명을 이제 단축하는 천리를 거스리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인생도 생정염장이 있어요. 생장, 염장. 경제주기도 생장염장이 있어요. 동서문명도 동양에서 나와갖고 서양으로 거쳐갖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 이렇게 돕니다. 우주는 문명도 역사도 하루도 모든 것이 순환해요. 자, 우주 만물은 생장염장으로 순환을 한다. 다만 주기가 이게 하루를 단위로 해서 가장 기본적이냐 1년을 단위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를 거듭하면서 내가 또 이 전생과 이생을 갖다가 쭉 거치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러면은 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발전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가는 건가. 이거는 가장 기본은 하루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번 겪는 1년에서 1년을 유출을 해보면은 그 더 큰 주기도 주기의 크기만 틀렸지 근본은 이제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 농사를 짓는 내가 농부예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기르는 것은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농부입니다. 자, 뭐 우리는 1년 절 변화를 잘 알아요. 근데 이제 하루살이는 1년이 있는 거를 알란가 모르겠지만 실감이 안 가. 자기는 내가 일평생 살아봤지만 겨울 걱정할 거 없다. 야. 내 자신들아, 겨울 걱정할 거 없다. 어차피 다 죽으니까. 한철 사는 매미도 겨울을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겨울이 없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60년, 100년 살아봤자 긴 시간대로 보면 굉장히 작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다 이거죠. 자, 우리 인간 농사도 짓지만 이제 이 소광절이라고 하는 분이 북송 때, 중국 송나라 때, 이제 이분은 공자 이후로 주역을 가장 많이 통한 분인데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우리 인류 역사가 한 번 나와서 발전하고 완성되고 소멸되는 우주의 인간 역사의 한 사이클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일련이다. 이제 그 주기를 밝힌 분이 바로 소광절 선생입니다. 소광절 선생. 자, 이것이 이제 우주일련의 창조주기인 109,600년인데, 자, 지구일련의 변화는 연월일시죠. 1년, 한 달, 하루, 1시간. 그러면 1년은 뭐냐면은 1시간은 30도 도는 거예요.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360도. 자, 360도가 1년 360일 돌면은 360 곱하기 360에서 129,600도. 이 360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임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주의 가장 기본 법칙이거든요. 자, 지구의 변화는 연월일시예요. 자, 근데 우주 1년의 변화는 원회운세입니다. 자, 요 1년을 가장 작은 주기로 해갖고 1세 하면 30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가 30년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운, 우주의 하루는 360년. 요거 단위로다가 왕조가 교체되거나 생기거나 하죠. 그 다음에 인회, 이거는 우주가 보통 뭐 9,000년 전에 아틀란티스가 없어졌다. 태평양에 있는 뮤 대륙이 사라졌다. 보통 만년 단위로 해서 큰 대륙이 가라앉고 솟아오르는 우주의 한 달 변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129,600년이 우주 1년의 변화고, 우주 1년은 천지에서 인간 농사를 짓는 한 주기가 바로 우주 1년이다. 자, 근데 인간은 소주라 그랬잖아요. 자, 지구는 129,600도. 자, 우주 1년은 129,600년. 그러면 사람에게도 이 음양변화의 변화인 129,000수가 있어요. 사람의 음양변화라는 것은 내가 호흡하고 맥박이죠. 호흡은 기가 있는 거고 맥박은 피가 흐르는 거고, 일일 기혈 순환수가 이제 사람이 맥박은 이제 평균 이제 1분에 72번 뛰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은 18번을 해요. 그 두 가지를 전부 합치면 이게 129,600입니다. 이건 주역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우주와 지구와 이렇게 인간이 하늘, 땅, 인간, 천지인 삼재가 우주의 이 변화 추대로 그대로 돌아간다. 자, 이 서유기에 손오공도 알았어요. 한겁이 129,600년이라는 것을. 서유기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의부감, 우리 동양역의 이제 허준 선생의 동의부감에도 이렇게 1원 12회 이제 30분 해갖고서 129,600이 나옵니다. 자, 이 동의부감이 의서지만 이것이 이제 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고, 자, 이 모든 원인은 소광절 선생의 원해운세 법칙이 요새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미적분 배우듯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인 우주의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학의 대가인 서경덕도 조선 상수학의 대가인데, 이제 원해운세 129,600년이 천지가 한번 생겨나서 걸리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김시습, 생육신 가운데 합류했던 이분도 129,600년이 우주에 있어서 1년이다. 자, 황석혁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서양에 종말론이 있는데 동아시아에는 개령론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 문명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에 와 있다. 이회수 씨도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 전부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얘기를 뭐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빙하 중위를 알잖아요. 빙하기가 왜 오느냐? 빙하기가 온다는 거 다 알죠. 지구가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는 거. 근데 빙하기는 주기적으로 온다. 자, 이
지금 지구과학의 빙하로 이론에 대해서 가장 최신 이론이 이제 구유고슬라비아의 이제 학자인 이제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밀란코비치 이론입니다. 밀란코비치 이론. 자, 지구에 빙하기가 오는데 빙하기는 주기적으로 온다. 근데 빙하기는 왜 오는 것일까? 그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자, 우선 지난 100만 년 동안의 지구 역사에서 적어도 7번의 빙하기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얼음으로 뒤덮이는 빙하기가 대략 몇만 년 만에 오느냐? 13만 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거죠. 13만 년마다. 아까 10만 9천 년이랑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빙하기는 왜 생기는 걸까? 첫 번째는 지구의 공전궤도는 원래 이제 타원을 그리는데, 지금은 타원을 그리죠. 왜냐하면 지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끼우땅 도니까 한 바퀴 걸리는데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학에서는 이 공전궤도를 그리다가 다시 이것이 정원궤도를 그리는 게 약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10만 년에 13만 년에 유축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정원궤도를 그리다가 타원궤도를 그리고, 그러니까 타원궤도를 그려야 사계절 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축도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왼쪽으로 기울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지금은 23.4도 또는 5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4만 년을 다 주기로 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이게 옛날에 이제 NHK, 그 다음에 KBS에서 빙하시대 도래라는 걸 얘기합니다. 빙하시대가 얼마 만에 오느냐? 왜 오느냐? 크게는 지축의 기울기가 주기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도는 것이 정원과 타원 궤도를 반복해서 그린다. 이것이 이제 지구과학의 가장 최신 이론입니다. 이제 뭐 이거 시험 관계에서 이건 화면을 못 보는데, 옛날에 지구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했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남극에 있는 얼음을 채취를 해갖고 이제 그게 기후가 바뀐 그것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엘고의 불편한 지시대도 나오고 요새 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지구상에 이 어떤 문명이 급격하게 바뀔 때는 기후의 변화가 따랐어요. 근데 기후의 변화가 지금은 간빙기라고 그러죠. 이 북극의 빙산이 다 녹는 간빙기고,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빙하기예요. 그 빙하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그게 얼마 만에 바뀌느냐? 이게 이제 바로 그 이론이죠. 이렇게 해갖고서 약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빙기와 간빙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자, 이 밀란코비치 이론을 이제 2012년 이제 2월 달에 하버드 대학의 이제 휘버즈 교수가, 자, 지구 자전축의 이제 그 변화가 빙하기를 부른다. 자, 유고슬라비아의 밀란코비치 이론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제 지축의 기울기, 지축이 오른쪽으로 좀 지금처럼 기울어지면 빙하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다. 자, 이거는 헝가리의 네이처지에 나오는 꽃가루의 변동을 보고서 지구의 우리가 기후 변동을 추정하는데, 이것도 약 12만 4천 년을 주기로 해서 기후가 바뀐다. 자, 우주의 먼지 날라오는 양 갖고도 측정을 하고, 이제 바다의 산호태의 나이를 갖고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이 12만 9,600년을 이렇게 우주에 봄이 있어요. 이 봄에 지금서부터 5만 년 전에 지금의 현생 인류가 나온 거죠. 호모 사피엔스. 우리 크로마뇽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문명에서 와갖고 봄철에 생겨나서 여름철에는 분열 성장하면서 종교도 과학도 철학도 막 이게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누어지면서 학문의 세계, 직업의 세계, 인간의 의식까지요, 분열 성장의 극기가 오는데, 이것이 영원히 분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의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10개가 이유가 왼손, 오른손 10개잖아요. 이 봄, 여름이 5만 년, 가을이 5만 년 살고 약 3만 년에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빙하기가. 그러니까 빙하기가 우주의 겨울철이다. 그것은 현대 과학에서는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바로 이제 빙하기는 우주의 겨울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1년이 366일, 여름은 365도 4분의 1, 그리고 가을은 바로 이제 우주의
이렇게 완성수인 360일 시대가 연다. 그러니까 지축이 똑바로 서갖고 똑바로 돌면은 음력과 양력이 같아지는 이제 우주의 가을철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선천과 후천으로 나뉘어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자, 요거를 쭉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러면 지금이 우주의 봄철이냐? 모든 것이 새로 막 나와갖고 삐약삐약 하는 때냐?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얼음으로 덮인 겨울이냐? 아니면 지구의 모든 빈부격차, 모든 인간사의 이 어떤 그 잘못된 것이 시정이 된 열매 맺은 이 가을의 완성기냐? 자, 지금은 우주 여름철. 자, 학문, 직업, 종교가 세분화되고 인구도 뭐 폭발되고 환경, 오염, 지상, 기후 이변, 뭐 전염병 출현, 그 다음에 자본주의 몰락,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의 위기.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이 이제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변화들이 한꺼번에 보여든 한마디로 이렇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위기의 시대다. 자, 인구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까지 갑니다. 자, 이거는 우주 원리로 지금은 미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 가을 바뀌는 미토 시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서 장마철로 갈 때 푹푹 찌면서 살이 찌잖아요. 아무리 산화 제한을 해도 인구가 우주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북극의 빙하가 지금 녹는데 이렇게 항로가 열려 가는 걸 좋은데 이게 이것이 급격하게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 콜로라도대 연구팀이 보면은, 자, 이제 지금 북극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과거 12만 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자, 북극에서 여름철 기온이 오늘과 비슷한 때는 마지막 빙하 간빙기 말 여름철인 12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12만 년 전 간빙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을철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게 다 변혁의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우주에 변혁이 오고 무국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무국대도 사건하니 5만 년의 운수가 온다. 우리가 동학을 동학혁명이나 그런 거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근세에 우리 김지아 씨가 대학 특강에 가면은 맨날 이렇게 정역과 이렇게 동학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역의 완성인 정역은 뭐고 그 다음에 동학의 본질은 뭐냐? 그거는 지금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 우주가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그런 변화에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와 있다. 자, 이분이 우리나라의 주역을 완성시킨 김일구 대성사거든요. 우리나라 충청도 연산 땅. 이분의 증손자가 지금 저희 건양대학교 총장, 영등포 김항과 있죠. 김항과에서 건양대학교 만든 그분이 이분의 증손자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주역을 완성을 시켜갖고 정역을 창시한 분이거든요. 정역의 핵심 내용은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정역 8개로 완성이 됐죠. 이렇게.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앞으로 주역 계사전에서 1년의 날수는 360일 시대가 열린다. 지금 360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봄철은 365일, 66일, 여름철 365도 4분의 1, 가을철은 360일 열린다. 이것을 정역의 김일구 선생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밝힌 게 김일구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봄, 여름의 기간을 끝내고서 우주가 이 원래 뿌리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가을에 이제 문턱에 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많은 뭐 요새 뭐 이 세상에 볼 게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거시적인 우주의 흐름, 대세 이거를 잘 봐야 우리가 변화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그 이제 우주의 변화와 이제 우리 인간 이제 삶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데에 눈을 떠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